이 풀스택 디자이너란 말은 원래는 이제 없었던 말이죠. 이제 보통 이제 풀스택 개발자라고 해서 이 프론트 엔드랑 이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까지 해서 이제 아우를 수 있는 분들을 보통 이제 프론트 개발자다, 풀스택 개발자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저희가 썼었는데, 이걸 이제 디자이너한테도 이제 적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리서치, 또 UI 디자인, 프로타이핑하고 약간 이 프론트 엔드에 대한 그 개발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요 정도의 앞단에서의 부분들을 작업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이 풀스택 디자이너에 대한 역량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문성이 이제 뭐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각 부분에 대한 이제 AI의 그 성능이 자꾸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 리서치 같은 경우도 저도 UX 리서치를 이제 계속 하지만 과거에는 3주 정도 걸렸던 어떤 데이터 분석 작업들이 AI를 썼을 때 하루 이틀 만에도 이제는 정성적인 데이터 분석들이 가능해졌고, UI 디자인 하는 것도 아직은 그 퀄리티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웹사이트들, 평균적인 어떤 것들을 자동화해서 만들어주는 도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도 앞으로 성능이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타입 만들고 이제는 메이크도 그렇고 여러 가지 AI 코딩 도구들이 자연어만으로 이제 아예 UI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까지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이너들이 필요로 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자체가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적은 인원으로 또 고퀄리티 품질을 낼 수 있는 이제 형태로 기업을 운영하게 되고, 개인들도 AI로 자기를 이렇게 증강하고 또 자기만의 뭐 1인 기업을 운영하든 아니면은 이제는 또 이 AI를 또 활용해서 자기만의 이제 비즈니스를 하든 이러한 관점으로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깊이를 더해감과 동시에 이러한 그 AI를 활용해서 우리의 역량을 이제 증강해 가는 것들이 이제 중요해진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AI 코딩, AI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디자이너한테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이제 커서를 활용해서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개발 도구들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이제 드렸었죠. 뭐 클로우드 코드 같은 것들도 굉장히 개발자분들이 많이 쓰시지만 이런 그 이제 터미널 창 쪽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디자이너들이 접근하는데 약간의 어려움들이 좀 있고, 또 다른 이제 러버블이나 이런 도구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간단한 앱을 혼자만 만들어 보고 끝난 데는 괜찮은데 실제 개발자분들과 이제 협업하고 하는 부분들까지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커서나 이런 도구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모델 성능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디자이너분들이 처음 접근할 때 약간 접근성의 그 어려움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 익숙해지면은 그냥 자연어 기반으로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디자이너 분들한테도 요 커서를 추천해서 이제 사용해 보시는 것들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것만이 뭐 정답이다라는 건 아닌데 뭐 전망이 괜찮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같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는 이 커서로 이제 AI 챗봇 만들기죠. 네, 그래서 한번 저희가 간단한 이 챗봇을 하나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디자이너들이 이러한 그 도구들을 써서 나만의 또 프로타입을 또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간접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뭐 개발을 많이 해보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제 소개 드리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는 자연어 기반으로 나도 이제 AI 코딩을 좀 해보면 좋겠다 하는 또 디자이너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제를 이렇게 정해서 한번 진행을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이 이제 커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사실 이게 그 여기 이제 AI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요 인터페이스 창이 존재하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관리할 수 있는 파일 같은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요 공간이 있고요. 여기는 실제 이제 코딩된 결과들이 이제 도출되는 창이 있고 밑에는 이제 터미널 창이 제공되고 있고, 이제 우측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쓰게 되는 자연어를 통해서 AI랑 소통하는 인터페이스 창이 이제 있습니다.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여기서도 사실 얘랑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물어본다든지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가능해요. 실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한국어 교육 관련된 챗봇을 만들고 싶어. 간단한 기획서를 작성해. 네, 이런 식으로도 써줄 수 있어요. 네.
근데 얘도 이제 언어 모델이 지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뭐 클로우드도 이제 돼 있고, 챗GPT도 들어와 있고, 다양한 모델들이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쪽에서도 기획서를 이제 작성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기존의 다른 언어 모델에서 사용하는 게 좀 인터페이스나 여러 가지 이제 보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기획서 작성은 챗GPT랑 같이 먼저 작성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하는 부분을 이제 저기 이제 어디입니까 커서에서 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제 방법을 이제 써가면서 이제 작업을 같이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데 이 프롬프트를 넣을 때도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우리가 얘네한테 인풋 값을 주고 이제 결과를 출력하는데도 좀 도움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할 때 몇 가지 구성하는 이제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냥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통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요청을 잘 해주자. 그리고 이제 출력 어떤 식의 이제 얘가 출력을 이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들을 요청같이 해주고요. 현재 내가 이제 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 맥락 뭔지, 이 내가 요청하게 되는 전반적인 배경과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예시나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같이 제시를 해주는 방법으로 예시로 요청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그 이제 작성을 좀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하나씩 좀 이제 해보면은 우선은 이제 구체적인 요청을 먼저 이제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요청을 먼저 써주고요. 요청. 네. 그냥 요청이라고 해도 됩니다. 네. 작업이 뭔지, 그 다음에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 첨부할 데이터가 뭔지,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요청을 해보고 출력 값에 대해서 요청해보죠. 얘는 이제 지금 한국어 교육을 위한 챗봇 서비스에 대한 기획서를 작성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챗봇과 대화하면서 한국어 단어 및 문법을 한국어 중에서 다양한 어휘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앱이야. 챗봇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또 넣어주는 거는 이제 한국어 학생들, 한국어 학생들은 3, 4급으로 중급 수준의 학생들이야. 네, 전체적인 어떤 맥락들 같이 포함해주고 첨부한 어떤 채팅 이미지를 참고해서 디자인해 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네. 하고 출력 값은 네, 여기서 우선은 출력 값은 얘한테 보고서 형태로 출력은 네, 보고서 형태로 총 한 3,000자, 2,000자 정도로 작성해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좀 해주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요청을 그 하는 중에서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또 이제 첨부 그 데이터를 같이 넣어줄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좋은 데이터가 있으면은 같이 이제 포함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채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했을 때 그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채팅 UI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이게 인터페이스나 이런 화면들에 대한 구성들이 꽤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 사례를 같이 넣어주시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러한 것들을 얘가 이제 화면을 이제 참고해서 디자인하는데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좋은 케이스를 얘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면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디자인에 이제 차용을 이제 할 수 있는 것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가 될 수 있는 거를 하나 선택을 해서 한번 넣어줘 볼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하나 예시로 이제 준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건 또 중국어로 된 거여서 네. 한번 빼보고 네. 그냥 카카오톡 화면을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카카오톡 채팅 화면 네. 네. 이렇게 이제 됐을 때
이 대화를 이제 주고받고 이제 시간이 표시되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같이 얘한테 요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예시 데이터는 뭐 예시 자체가 이제 좋으면 좋을수록 사실은 이제 더 괜찮게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정도가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네. 참고 채팅 이미지로 이제 포함해 줍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요 프롬프트들을 네, 정리된 내용들을 같이 첨부를 해서 얘한테 넣어 주겠죠. 네. 첨부 이미지로 채팅에서 들어가는 게 네. 어디 갔을까요? 네. 채팅. 여기 있군요.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함해주고 프롬프트를 요청을 해서 얘한테 이제 기획서를 작성하도록 요청을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포함을 이제 해주게 되면은 기본적인 이제 초안을 이제 작성을 해주죠. 네, 그러면 한국교육용 챗봇 서비스 기획이고 중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네, 실제 대화 환경 속에 자연스럽게 어휘를 익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목적하고 있습니다. 네, 입력, 피드백, 수신, 어휘 강화, 순환 과정 네, 포함되어 있고 대상, 학습 목표, 네, 읽기 쓰기 능력 향상, 기능 기획, 네, 메시지 기반 어휘 학습, 메시지 수정, 컨셉에 네, 하는 부분, 상황 기반 시나리오, 네, 감정 표현 및 반응 기능, 네, 이런 것들에 반응한다. 또 대화 로그 기반의 개인화, 네, 자주 틀리는 조사나 뭐 부족한 어휘 영역, 네, 인터페이스 설계, 네, 학습자 메시지 노란색 버블, 챗봇 메시지 회색 버블, 아까 넣어놓은 그 이미지 카카오톡 UI 스타일을 참고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초안을 짜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요거를 그 이제 실제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UI 설계에 대한 네, 프로타입 UI 설계에 대한 부분으로 넣어주는데 요 정도만 사실 작성이 돼도 우리가 이 어딥니까 커서에 넣었을 때 충분히 요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요 내용을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 커서에 왔죠. 네, 커서에서도 그냥 이제 커서를 처음 쓰시는 분들도 그냥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그냥 여기서 요청한 내용들을 얘한테 페이지로 이제 구성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네, 아래에 한국어 교육 챗봇 서비스를 구현해서 웹페이지로 만들어 라고 요청을 해줍니다. 네, 그럼 이렇게 아까 나왔던 요청사항이랑 기획에 대한 내용들을 쭉 넣어서 얘한테 입력값을 주고요. 얘한테 이제 에이전트 모드로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되고 이 모델을 이제 선택해 줄 수가 있어요. 모델 선택해 주는데 여기서 이제 오토 모드로 이제 하시거나 이제 맥스 모드가 있는데 맥스 모드는 토큰을 최대로 많이 쓰면서 아주 이제 최대치로 얘가 잘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거고 오토는 여러 가지 이제 밸런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춰주는 형태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컴포서 모델이 이제 이 커서의 자체적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이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냥 컴포서 모델로 해가지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내용을 파악을 해서 네, 내용을 이제 웹페이지로 이제 바로 이제 구현을 해나가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예전에는 속도가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제 실제 이걸 구현하고 이제 만들어 될 때까지. 근데 지금 상당히 이제 화면상으로도 아주 빠르게 이제 넘어가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컴퍼서 모델에 이번에 그 2.0 업데이트 되면서 특징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게 이제 만든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왜 필요했냐면은 실제 이제 커서나 이런 AI 코딩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거를 뭐 페이지 하나 이제 만든 거 만드는데 한 5분 이렇게 걸려요. 5분 10분 막 걸리는데 만들고 나서 수정사항이 몇 개가 필요해. 그래서 수정사항들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정리하는데 또 요청하면은 또 한 5분 정도 또 시간이 또 걸려요. 근데 그 시간이 우리가 계속 그 대기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실은 사람이 이게 그 작업할 때 어떤 그 워크플로우가 딱 집중해서 쭉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커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핵심을 두고서 우리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네, 이번에 그 컴포서 모델이 이제 추가된 것도 이런 식으로 네, 구성됐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HTML 파일을 한번 네,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구현이 이제 초안이 이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장되어 있는 여기 보시면은
요 챗봇 폴더 이제 아까 라이브러리가 왼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구성이 이제 돼 있고요. 제가 인덱스 파일만 미리 따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된 화면을 같이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올 한국어 튜터봇 해서 이제 친구에게 약속 잡기, 카페에서 주문하기, 네, 하고 싶은 대화의 주제를 누를 수 있도록 돼 있고 하고 메시지를 길게 눌러보세요.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추천해 드립니다. 라고 돼 있네요. 일단은 저거 한번 해줘. 카페에서 주문하기를 한번 연습을 해보죠. 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아이스 라고 요청합니다. 네, 따뜻한 음료도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마시고 싶은 것은 아아예요. 네, 이렇게 구동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왜 이렇게 이제 구동이 되냐면은 지금 아직 저게 이제 생성형 AI가 연동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요 답변과 요 감정 표현들은 어떤 특별한 그 패턴이 있지가 않고 몇 가지 간단한 그 예시만 돼서 지금 반복적으로 출력이 되도록 이제 만들어진 상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아요. 이제 여기다가 이게 챗봇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를 이제 연결을 시켜서 여기서 얘가 이제 살아있는 활성화된 형태로 우리랑 이제 대화를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또 구현을 또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업데이트를 쭉 해볼 건데 우선은 좀 디자인을 좀 바꿔서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 지금은 되게 카카오톡 나가 넣었던 이미지랑 이제 색감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좀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스타일로 얘한테 요청을 해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타일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언어로 이제 풀어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들을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일단 디자인을 한번 수정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네. 디자인 수정은 역시 커서로 오셔서 그냥 이제 자연어로 이제 말로 이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글래스 모피즘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얘를 바꿔주고 싶어요. 현재 채팅창에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네. 이거를 화면을 좀 당겨서 네. 이게 최대치인 것 같네요. 네. 현재 채팅창에 디자인을 글래스 모피즘 스타일로 변경해서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줘 라고 이제 요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디자인 스타일을 얘한테 이제 바꿔달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이나 이제 세팅들이 있으면은 네, 이 부분들도 역시 자연어로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디자인하는 시대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많이 하잖아요.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글래스 모피즘 스타일을 할 수 있는 뭐 포토샵이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이 스타일들에 대한 용어를 우리가 이제 숙지를 하고 얘한테 그걸 언어적으로 이제 요청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작업들을 시키는 형태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 값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에 대한 결과를 이제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줬습니다. 이 컴포서가 진짜 빨라진 것 같아요. 네, 벌써 이제 작업이 이제 완료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뜬 화면을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HTML 작업된 거를 다시 한번 제가 새로 고침을 하니까 현재 보시는 것 같은 스타일로 이제 바뀌었죠. 네, 아까보다는 훨씬 아름답게 이게 완벽하게 아름답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요청한 이 글래스 모피즘 스타일로 적용이 돼서 화면에 대한 그 변경이 이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정도만 뭐 될 수 있어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작업이 이제 됐을 때 저희가 또 하나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그 이 AI 그 튜터에 대한 그 이미지, 한국인 여성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한번 이미지로 만들어서 또 넣어줄 수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미지도 한번 같이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한테 한국어 교사 이미지를 미드 저니에서 생성할 거야. 네, 미드 저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만들어 20대 여성 한복을 입고 있어. 네, 라고 얘기해 줍니다.
네, 그런 한국어 교사 이미지를 이제 프롬프트로 이제 만들어 줬고 따뜻하고 친절한 한국어 교사 느낌, 감성적이고 우아한 스타일, 네, 감성적이고 우아한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보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드저니에 이제 가주는 거죠. 네, 미드저니에 가서 이미지 생성을 저희가 시켜주고 프롬프트를 넣어서 네, 요청을 해주는데 챗봇으로 만드니까 1대1로 1대1 비율로 해서 한번 생성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하고 네, 한 번에 나오는 게 결과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으니까 한 두 개나 이제 세 개를 쭉쭉 만들어 놓고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약간 굉장히 그 전통적인 느낌으로 네, 생성을 해주는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네. 뭐 프롬프트를 하나씩 확인해서 뭐 제가 이제 원하는 형태로도 이제 만들 수 있지만 네, 그냥 우선은 뭐 이번에는 체험 형태로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작업이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뭐 나름 이제 괜찮게 생성된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마음에 드는데 정면이 아니다 보니까 챗봇에서 좀 대화하는 느낌이 좀 안 날 것 같아요. 네, 챗봇에서 좀 대화하는 느낌이 좀 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웃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웃고 있는 애가 없군요. 스마일이라는 표현 안 넣어서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도도한 느낌으로 생성이 되는데 일단은 저거를 요 이미지 중에 하나를 이제 받아서 세이브 이미지 뭐 카피 이미지 하셔도 돼요. 여기서 카피를 한 다음에 그냥 이제 이미지를 이제 삽입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미지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요 이미지를 이제 붙여넣기 하고 첨부한 이미지를 AI 챗봇 새 프로필 이미지로 넣어줘고 동그란 이미지 프로필로 보이도록 만들어 라고 요청을 또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미지를 이제 첨부를 하게 되면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저장이 돼야 되는 곳들이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얘가 이제 이미지를 넣으려고 세팅을 할 텐데 요 이미지를 어디다가 이제 저장을 하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그 요청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실 그 여러분들이 뭐 바이브 코딩이나 이제 AI 코딩 같은 경우는 아예 한 번도 아직 안 해보신 그 디자이너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내가 이제 코드를 잘 모르고 이 해도 자연어로 그냥 모든 거를 요청하면서 얘랑 이렇게 씨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원하는 것들을 계속 자연어로 요청해보는 작업들을 많이 해보시면은 이제는 내가 이 바이브 코딩이랑 AI 코딩에 대한 허들을 높여서 뛰어넘어서 이걸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네. 이렇게 됐어요. 저장하세요. 맞죠? 프로젝트의 이미지 파일을 프로젝트 폴더에 이미지 파일을 네, 프로필 JPG로 저장하세요. 다른 이름 사용하려면은 프로필 JPG에 해당하는 이름을 변경하세요라고 이제 돼 있죠. 네,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같이 해주면은 됩니다.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네, 이 폴더에다 이제 넣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이미지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죠. 네, 세이브 이미지를 하고 D 드라이브의 프로젝트에서 챗봇 두 번째 거를 만드는데 여기를 아까 이름을 저한테 프로파일이라고 쓰라고 했죠. 네. 프로파일 PNG. 근데 PNG 파일이에요, 이게 이제. 네. 프로파일 PNG 파일이죠. 네. 이미지 명칭이 프로파일 PNG야. 여기에 맞게 변경해서 다시 세팅해 라고 요청을 또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로 다 시키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네, 하나씩 이렇게 네, 시키다 보니까 오래 걸리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참 얘가 시키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세팅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해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게 세팅이 됐다고 얘기가 나와서 한번 챗봇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됐어야 할 텐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또 보시죠. 네. 네, 잘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여기 챗봇에 이런 식으로 프로필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추가가 된 거를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한국어 교사가 이렇게 추가가 돼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이런 성격을 네, 보여줄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외에도 뭐 다른 기능들이 이렇게 추가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네, 같이 포함을 시켜주시면은 네,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는 챗봇이 좀 살아나서 정말 좀 실제적인 대화를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세팅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API를 불러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 AP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그 언어 모델 같은 경우죠. 네, 이게 뭐 챗GPT든 뭐 제미나이든 아니면 뭐 펄플렉시티든 이러한 식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언어 모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API라는 형식으로 불러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API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그 구독하는 거랑 API 사용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구독은 우리가 이제 일정한 비용을 내고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쓰고 싶은 만큼 구독에 한정하는 만큼 이제 쓰게 되는데 API 같은 경우는 보통 결제를 좀 따로 해주셔야 돼요. API 결제를 따로 해주시고 그 결제한 거에 대한 비용에서 과금한 만큼만 내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 비용이 이제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용하는 그 모델에 따라서 모델 수준이 높으면은 사용량이 높아서 돈이 빨리 나가고요. 모델을 사용하는 게 사용량이 낮으면은 좀 적게 나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어디서 이제 하실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 AI에 보시면은 이제 개발자 모드로 이제 가실 수 있는 이렇게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제 네, 오픈 AI 닷컴 플랫폼 오픈AI.com에 이제 가시면은 이러한 식의 그 화면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시보드에 이제 가서 이제 보시면은 대시보드 중에서 요 왼쪽에 이제 보시면은 API 키라고 있습니다. API 키. 네, 그래서 여기서 나만의 create new secret 키가 있죠. 네, 여기서 키를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복이라고 해놓죠. 네, 아까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네, 한복이라고 해주고, 네, 프로젝트는 챗봇 AAA, 네, 이런 식으로 같이 넣어서 이름을 포함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키를 Creator Secret Key에서 이제 추가를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은 요 API 키를 잘 이제 보관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별히 이제 오픈AI 거 같은 경우는 요 때만 한번 뜨고 다시 확인할 수가 없게 또 세팅을 해놨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내가 키를 얻어서 API 키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그 따로 여러분들이 그 가격 결제를 해놓으신 게 필요해요. 설정에서 이제 빌링 이런 데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가격을 미리 이제 결제를 하셔가지고 얼마의 비용만큼 과금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걸 미리 정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내가 개인이 뭐 이렇게 테스트하고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뭐 토큰량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한 5달러, 10달러만 뭐 결제를 하셔도 큰 무리 없이 테스트하고 이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이제 여기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봐야겠죠. 네, 여기서 이제 API를 연동하는 것도 옛날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세팅과 설정과 프로그램을 내가 다 짰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냥 여기서 이제 요청을 해주면 됩니다. 오픈 AI에 챗 GPT를 API로 연동해서 그 다음에 이 챗봇과 대화를 하도록 설정해 하고 챗봇에 대한 API 네 API 키는 아래와 같아 라고 이제 써주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키를 넣어서 쭉 요청을 이제 해주죠. 네, 그러면 이제 API 키를 가지고서 얘가 세팅을 스스로 이제 알아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씩 자기가 셋을 이제 연동을 해주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네, 작업을 해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증강되고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디자인을 이제 전혀 개발이나 이런 거 이제 안 해보셨던 분들은 갑자기 내가 막 이거 막 무슨 AI 때문에 코딩도 해주고 뭐 바이브 코딩도 해주고 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편해진 건 알겠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진짜 자연어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 초기에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한 작업이나 사실 나중에 세부적인 수정 가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잘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근데 그런 데서 우리가 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도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이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실제 화면을 이렇게 봐가면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라고 구체적인 요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바꿔주기 때문에 사실 이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이제는 접근성이 이제 낮아지고 이제 바뀐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보시면은 네. 이러한 그 연결을 얘가 지금 구현된 기능 오픈 AI API 연동을
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대화 응답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주요 기능은 이제 로딩 표시, 에러 처리, 상황별 응답, 자해 한국어 3, 4급 대상의 튜터 역할까지 해주고 중요 사항은 문제 해결 방법. 호출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안 경고까지 해서 아주 친절하게 모든 설명들을 다 해주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써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또 보시면은 여기서 얘를 또 고쳐봐야겠죠. 한번 과연 잘 됐을지. 안녕, 반가워. 이제 생각 중 하게 됐죠. 만나서 반가워요. 함께 한국 실력 향상시키는 도움을 주는데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김치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자. 한국의 김치는 종류가 있어요. 무엇에 대해 얘기해 보신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애와 함께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을 연습해 보세요. 라고 이제 돼 있죠. 그러면은 한국의 김치 중에서 나는 총각 김치를 좋아해 라고 이제 써줍니다. 총각 김치는 매콤하고 상큼한 좋은 편이에요. 만약 관련된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물어봐 주세요. 함께 공유하고 학습하는 건 너무나 즐거운 일이죠. 제가 일부러 한번 틀려볼게요. 한국어니까. 한국 김무치 나는 총각 김을 좋아해. 과연 총각 김치를 좋아하신다면 총각 김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혼동하신 것 같아요. 라고 총각 김치 하나 중 함께 이야기하면 배우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저게 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사실 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챗봇을 세팅한다라고 하면은 얘한테 데이터를 넣어주고 어떤 식으로 응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얘가 어떤 식의 표현들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랑 그 프롬프트를 체계화해서 얘한테 이제 요청을 해줘야 이게 실제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형태의 그 답변들을 주고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이 챗봇을 체계화시키는 과정과 이제 작업들이 또 필요한 거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얘가 이제 그 기억을 하는지를 조금 이제 보겠어요. 반가워. 나는 요은식이야. 내 이름과 우리가 같이 나눴던 대화를 요약해. 우리가 나눴던 한국 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전반적으로 저거는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랑 나눈 대화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응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챗봇에 대한 그 세팅을 좀 따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 교육 챗봇인데 담화를 이제 이럴 때도 여기서 이제 이 한국어 교육용 챗봇 세팅을 위한 프롬프트를 작성해. 그 다음에 대화를 5번 주고 3번 주고 받은 이후에는 관련 대화에 대한 수정 피드백을 주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서 세팅해 라고 합니다. 에 대한 프롬프트를 우리가 직접 짜기도 하지만 이렇게 언어 모델을 통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하라고 해도 이제 괜찮아요. 역할, 그 다음에 이제 목표하고 진행 규칙 있죠. 3번 턴 구조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잘 할 점들까지 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잘 세팅이 될지는 한번 또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세팅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한테도 역시 이것도 그냥 자연어로 이제 가져가면 되죠. 컷에 가져와서 아래에 프롬프트와 요청을 따라서 챗봇을 다시 세팅해 라고 요청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한국어 교육용 챗봇에 대해서 얘가 다시 한번 이제 세팅을 해서 저랑 나누는 대화들을 지금 현재 이 제시되는 이러한 그 프롬프트 구조에 맞게 세팅을 해서 다시 설정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논리 구조를 짜가지고 이제 코딩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코드로 짜서 이제 구성을 해줬어야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예 그냥 내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방향과 요소와 이제 이 작동이 돼야 되는 원리들에 대해서 얘한테 이제 정리를 해달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연어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아예 이제 이 챗봇이나 이런 것들도 세팅을 해주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죠. 굉장히 그래서 이러한 그 방식들이 아주 이제 중요한 그 활용 방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또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네, 세팅을 해줘요. 진짜 이번 업데이트가 진짜 환상적입니다. 사실 그 이번에 그 컴포서 모델로 이제 바뀌기 전에는 이런 거 하나 할 때 아마 지금 저희 방송 시간이 훨씬 더 이제 길어졌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어떤 그 혁신과 이제 변화, 이제 발전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서에서 이렇게 세팅이 됐고 다시 한번 또 챗봇에서 봐야겠죠? 네, 한국 튜터봇에서 잘 됐는지. 네. 하고 이번에는 네, 불고기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첫 번째 세 개 중에 한 턴이라고 이야기해주죠. 네. 불고기를 먹었다. 그런데 맛이 없었다. 라고 써줘요. 네. 네, 그러면 아쉬웠겠네요. 불고기 양념이 중요한데 주의할 점이 있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불고기 내가 만들고 싶다. 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세 번의 대화를 했죠. 이제 해서 네, 세 번까지 이제 하고 나니까 네, 답변을 주는 거예요. 대화 피드백을 주는데 잘한 점, 학습자가 불고기를 먹었다는 간단하고도 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네, 수정할 점은 맛이 없었다에서 없었다는 없었다로 수정해야 합니다. 네, 더 자연스러운 표현은 네, 불고기를 먹었다. 근데 맛이 없었다. 네, 불고기 먹어봤는데 맛이 없었어요. 라고 이제 개선된 표현도 해주고 추가 학습 팁은 이제 유용한 어휘 같은 것들, 양념, 간, 버무리고 직접 불고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은가요? 라고 이제 아니면 맛이 부족하다. 요리법을 찾아보다. 이런 표현도 공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네,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네, 한 번에 넣는데 네, 큰 무리 없이 네,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같이 챗봇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보신 것처럼 생각보다 이러한 그 챗봇들을 세팅하고 활용하는 것들이 아주 그 간편해졌어요. 모든 걸 다 그냥 자연어로 요청하고 우리가 필요한 프롬프트 체계나 아니면은 요청해야 될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자연어 기반으로 요청하는 형태로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한번 챗봇을 네,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네, 간단하게 세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네, 보신 것들이 참고하셔서 네,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제 생각에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걸릴 거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진짜 이 컨버서 모델의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르면서 아주 빠르게 또 생성이 되고 중간에 큰 오류나 문제 없이 이제 작동된 것도 이 컨버서 모델이 꽤 훌륭하다. 네, 이게 세팅을 잘해준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여러분들이 쓰시다 보면은 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류가 이제 발생하더라도 그냥 내가 이제 다시 요청을 해주면 됩니다. 나는 이런 오류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얘한테 요청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받아서 또 역시 수정된 사항들로 이제 보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선 얘기를 들었고 질문도 같이 좀 보면은 우리 라이온 하트님이 피그마 이제 컴포넌트나 에셋도 연동이 가능한가요? 라고 이제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 피그마랑 요즘에 그 MCP를 통해서 그 연동이 가능하도록 이제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피그마에서 여러분들이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면은 피그마 그 데브 모드에서 연동을 해서 거기에 있는 그 코드를 이 커서로 가지고 와서 이제 개발 형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한 가지가 이제 있고요. 아니면은 그 피그마 2, 커서 피그마 2 MCP를 또 사용하시면은 상호 인터랙션이 가능하도록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서에서 작업한 내용들을 피그마에서 디자인으로 이제 그리라고 요청을 하는 형태로도
작업이 가능하고 또 커서에서 그려진 내용들을 다시 피그마에서 읽어서 그거를 이제 코드로 구현하라고 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근데 이게 그 분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페이지가 굉장히 좀 복잡도가 높아지면은 아직은 그거를 잘 구현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간단한 컴포넌트나 뭐 에셋 정도는 연동해서 이제 활용해보고 인터랙션을 주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MCP를 활용하는 방식들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은 또 디자인 작업하는데 프로타이핑 해보는데도 도움을 또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신 분도 있으시면은 또 올려주시면은 좋겠고요. 질문사항 올려주신 동안 간단하게 또 같이 교육과정도 얘기를 좀 이제 드리면은 저희 인공지능 디자인 협회랑 같이 해서 이제 AI 그 디자이너 우리 디자이너들이 AI를 활용한 역량을 이제 키우는 부분들을 계속 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브 코딩, AI 코딩을 좀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 AI 파워드 프로덕트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기존보다 저게 AI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빨라졌기 때문에 빠르게 MVP를 만들고 또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이거를 평가해보고 테스트해보는 역량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AI 코딩 능력이 이제 이 디자이너들 그리고 프로덕트 디자이너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저희가 이 특별히 커서 AI를 가장 중심으로 이제 공부해요. 커서 AI를 AI 코딩이랑 바이브 코딩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가장 이제 많이 다루고 부분적으로 MCP를 같이 좀 다룹니다. MCP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피그마랑 연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뤄서 어떤 식으로 피그마에는 커서에 만들어진 내용들을 피그마에서 출력을 하고 요청해서 작업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긴 하는데 이게 아직은 조금 성능이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 또 컴포넌트들 작업을 만들거나 활용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거나 복잡한 작업까지는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뭐 MCP의 활용, 그래서 이거 연결되는 AI들끼리 연결되는 부분들이 확장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MCP를 지금부터 또 학습하고 또 경험해 두시는 것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중점적으로 이제 교육이 이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내가 직접 해서 이제 부딪히면서 같이 공부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같이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니까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